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리나라 TV 라이브 방송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정환입니다. 경리나라 라이브 TV는 매월 경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께 경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강의입니다. 오늘은 경리나라 TV 라이브 방송 1회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처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여 개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또는 실무자분들을 교육하고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격리회계 업무의 방향을 잡아주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격리법인 1조의 박예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사례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고객사 대표님과 신규 미팅을 진행할 때였는데요. 미팅을 하면서 최근에 인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셔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식은땀 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답변인가요? 네, 우리는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서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급여 명세서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서로의 급여를 모두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난리가 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격리회계 담당자님, 대표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식은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비단 이런 케이스 이외에도 급여 관리에 대한 사건 사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리 사고는 대부분 급여 관리 절차의 도구가 일원화돼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격리회계 업무가 왜 중요한지, 대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여러 실무자분들과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건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라이브 방송에서 인건비의 종류와 격리나라로 하는 급여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예진 컨설턴트님 반갑습니다. 격리회계 업무의 방향을 잡아주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라는 말이 저는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게 계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하고 계시고 이 점심시간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로서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업무이니만큼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라이브 강의이니만큼 저희가 강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로 이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강의의 묘미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첫 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깜짝 이벤트 그리고 컨설턴트님이 준비한 또 특별한 이벤트도 중간중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선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떠한 목표로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나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가슴 떨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인건비 종류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급여 업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격리나라를 통해서 직원 관리부터 급여 이체, 급여 명세서 전송을 하는 실무 처리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인건비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실무에서 어떤 인건비 처리 순서가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격리나라를 통해서 급여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인건비를 이해하고 급여 처리의 프로세스를 익히고 그리고 이것을 격리나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오늘의 목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댓글에 이벤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많은 이벤트 준비했으니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오신 분들이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실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하면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를 하면 4대 보험 취득상실신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직원이 절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네, 산재보험은 회사의 부담이기 때문에 직원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직원 부담분인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대략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급여와 네. 우리가 받는 돈에,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네. 이러한 4대 보험과 관련된 금액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에서 공제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회사에서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직원이 매월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한 다음에 근로자 대신 신고 납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만약 직원 수가 적거나 변동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반기 신고 납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우와 일조에서 컨설팅 받았는데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네요라는 댓글 애엄마 K님의 댓글인데 아마 저희 그 격리법인 일조의 박예진 컨설턴트님과 같이 이제 그 진단 설계라던가 업무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점심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소득이 있나요? 네, 다음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번호나 사업장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회사에 기속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형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프리랜서 급여, 사업소득자 급여라고도 하고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부담하지 않고 3.3%만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공제하거나 입퇴사 시마다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소득 급여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실 의무는 없고 그 대신에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네. 신고를 해야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5월 달에 종합적으로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회사가 아닌 사업소득자이시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은 또 복잡한 것이 일용근로소득인 것 같아요. 네. 조금 간단하게 먼저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아, 네. 일용직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일당에서 비과세 15만 원을 뺀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6%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55%의 세액 공제를 한 2.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없이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일당에서 15만 원을 제하고 그다음에 세액과 세액공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합해서 이러한 근로소득에 이제 세액이 계산된다. 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용직 근로대장을 보통 이제 작성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일수와 일당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세무사 사무실과 소통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다음은 어떠한 또 소득이 있을까요? 네.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 급여가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면 기타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이고 네, 우발적으로 발생된 소득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게 네.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행한 강의소득이나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여러 가지가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보통 8.8%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타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에 따른 종류가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 경비율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천 징수와 세금 신고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른 경비율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네. 관리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4가지로 해서 알아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개념을 잡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격리 업무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실제 실무에서 급여가 어떠한 순서로 처리되는지 네.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회사 격리 업무 급여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급여 처리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로소득의 경우, 첫 단계는 발생 단계입니다. 발생 단계요. 네. 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신입사원 입사 시 그리고 직원 퇴사 시 또는 자체적으로 이제 급여 대장을 작성하거나 확정된 급여를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경우가 이 발생 단계에 포함됩니다. 급여를 네. 확정해서 전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증빙 단계입니다. 인건비의 증빙은 세무신고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발생하고 이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일용직인지 여부에 따른 신고를 하시고 원천세를 납부하셔야지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요? 세 번째는 금융 단계인데요. 꼭 증빙 단계 다음이 금융 단계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인건비 관련해서 급여뿐만이 아니라 가불, 직원 경조사비 등 정말 다양하게 출금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급여가 먼저 출금되고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 보통 이를 급여 대장에 반영하고 출금을 했는지 그리고 급여 대장의 차인 지급액만큼 잘 지급을 하셨는지 출금을 했더라도 나중에 인건비 신고에 반영을 잘 하셨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확인 단계가 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은 어떠한 네. 단계인가요? 그래서 검증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검증 단계입니다. 네, 검증은 급여가 확정돼서 인건비 신고를 하고 금액이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신고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계상돼서 지출이 됐는지 비교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궁금한 네,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급여가 이제 출금이 됐는데 네. 신고를 못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럼 이제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만약 출금을 했는데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면 크게 4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네. 많네요. 네. 네. 첫째는 이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신고 없이 출금된 금액만큼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계상돼서 재무평가상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신고를 못할 때는 정말 큰 불이익이 발생하네요. 네.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네, 마지막 단계는 보고 단계입니다. 인건비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월 발생하는 주요 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흐름과 손익 과정에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보면 실무에서의 급여 처리는 발생과 증빙, 금융, 검증, 네. 보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네, 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컨설턴트님께서는 실제 기업에 가셔서 격리회계 교육과 코칭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나요? 네. 실제 기업에서 코칭을 진행할 때 실무 저희 담당자분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먼저 숲을 보면서 나무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큰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업무 설계와 코칭을 시작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알고 업무를 수행할 때와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고
각 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성장 속도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리나라를 처음 설치하거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코칭을 할 때 이제 항상 매출, 매입, 인건비, 비용, 자산 부채별로 이 5가지 단계,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를 적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숲을 이해하고 나무를 익힌다라는 표현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전체를 파악하고 부분을 이제 익힌다. 네, 그래서 학습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만든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불이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의해야겠군요. 네. 지니님, 네, 맞습니다. 불이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는 이제 들으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질문할 사항,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 이제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네, 박예진 컨설턴트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급여라는 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격리나라를 사용했을 때 급여 처리를 했을 때 조금 장점이다, 이게 차별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격리나라의 장점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 기초 자료 작성부터 지급을 위한 결의서 작성까지 프로그램 하나에서 한 곳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에 급여 대장을 등록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 이체와 급여 명세서 발송이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이체 오류를 방지하고 검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격리나라를 통해서 급여 처리를 진행하면 이제 기초자료 작성에서 이제 이체, 명세서, 네. 그리고 검증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조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이 가슴 떨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 이제 이거를 격리나라로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제 급여 처리의 5단계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격리나라에서 급여 이체를 하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을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으로 직접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아, 영상을 조금 시연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영상과 같이 이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초 정보에 들어가셔서 네, 업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업무 설정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구 업무 환경 설정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맨 아래에 이제 계좌이체 유형별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거래 은행 설정에 은행 선택을 하시고요. 네. 저희 은행 선택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네, 저희 은행은 지금 이렇게 지원을 네. 하고 있고요. 은행을 네. 설정하니까 지금 네.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은행 약정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고객센터 번호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1670-3344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체하고자 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접속하는 페이지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기업은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기업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네, 이제 위쪽에 탭을 보시면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탭에 있고요. 다 각 그 격리나라에서 이체를 지원하는 은행 사이트에서 격리나라 ERP 메뉴가 다 있습니다. 네,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직접 하시긴 조금 어려우니까 격리나라 고객센터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탭에 들어가셔서 가입하기를 진행하셔가지고 은행 약정을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증서를 로그인하시고 지금 보시면 약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이제 가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2번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래 그 은행 연동을 위한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추가로 과금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렇게 그 가입하기 창에서 저희 기본사항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라이브 강의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리하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주거래 설정을 해야 되는 단계고, 이 주거래 설정이라는 건 격리나라로 급여 이체를 하기 위해 이제 나의 은행을 선택한다, 네. 입력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환경 설정에서 이제 주거래 은행 설정을 하는데, 이것들을 그냥 은행을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은행 사이트에서 이제 그 약정하기라는 것을 통해서 네. 이제 가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네. 비용이 드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처음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혹시 다음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또 기초 설정에서 필요가 할까요? 네, 다음은 직원 등록을 하는 단계이고요. 네. 직원 등록의 단계군요. 네, 직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정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직원 급여 정보가 있습니다. 네. 직원 급여 정보에 들어가셔서 네. 보시면 지금 현재 급여의 종류별로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소득자, 사업 소득자 별로 네,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이제 등록을 누르실 거고요. 네, 등록을 누르시고 신규 입사자 등록 그리고 일반 근로자 등록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존 등록자가 있고 기존 근로자가 있고 신규 입사자 등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 효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등록할 직원 수가 많으실 경우에는 엑셀 일괄 등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신규 입사자로 이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 급여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저희 이제 해당하시면 지금 기본 정보에 이제 빨간 별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누락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입력을 해보면 네, 이름을 기재를 하시고 이제 사원번호가 있는데 사원번호는 이제 자동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식별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사원번호가 있으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직접 입력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주민번호와 입사일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급여 명세서를 보내거나 인사총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네. 지금 현재 보시면 급여 계좌에는 빨간 별 표시가 없어서 입력이 필수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을 안 하셔도 이제 이 직원 정보가 저장은 되지만 나중에 저희는 이제 급여 이체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급여 계좌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시면 네. 바로 예금주 조회까지 돼서 틀린 계좌번호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부서나 주소나 이런 추가적인 정보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네. 부서 추가는 해당 화면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서 추가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 소득도 소득 그룹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더 살펴보면 네, 지금 급여 정보로 이제 내려가 볼 텐데요. 네, 급여 정보도 들어가기 전에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신규 직원이 이제 등록됐잖아요. 네, 그래서 격리나라와 연동된 세무대리인의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직원이 최초로 이제 입사한 정보를 네. 세무대리인한테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이렇게 기능이네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세무사에게 이메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발송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등록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여 정보를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급여 정보는 이제 급여일과 그리고 월 급여액 그리고 비과세 정보를 등록해 두고 현황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식대가 있는데 참고로 이번 연도에 비과세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내용도 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근로자가 따로 그 식대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20만 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세무사나 세무대리인과 체크를 하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급여 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체크를 해가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식대에는 근로자 그리고 자가운전 그리고 육아수당에 대해서도 요건이 다 적용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나 이런 특이사항이나 이런 인수인계사항이 있을 때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사항이 있을 때 해당 메모를 활용해서 적어두시면 나중에 인수인계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 볼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방금처럼 급여 정보를 수정을 했을 때도 수정된 내용이 세무대리인에게 메일로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송이 되고요. 네, 취소 버튼을 누르면 발송이 안 됩니다. 저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쪽에 이제 보실 건데 여기는 이제 직원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근로계약서 이런 수기로만 보관하던 서류를 격리나라에 한 번에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수기로만 보관하다 보면 나중에 찾기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어떤 그리고,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 직원 소유의 차량을 증명하는 차량 등록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한 번에 보관하시고 자가운전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직원 정보 입력이라는 단계는 이제 급여의 대상자인 직원의 어떤 정보들을 입력하는 단계고 네. 직원급여 정보라는 탭에서 입력을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정보라던가 네. 그리고 어떠한 인사 관련 증빙 서류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이제 입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등록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한 명의 직원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직원의 정보와 서류까지 보관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 있는 업무가 격리나라에서 그 격리나라 직원 급여 정보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그냥 그때는 제가 인원을 못 봤는데 벌써 80명의 분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와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경환 님께서 주거래은행 설정이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혹시 주거래은행 설정이 필요한 어떠한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격리나라에서 주거래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급여 이체를 하기 위해서인데 급여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이제 약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 이제 급여 이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이제 특수 이체이기 때문에 이제 급여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또 또잉또잉님께서 네.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도 여기에 이제 저희 아까 그 증빙 서류에 꼭 넣어야 되느냐라는 네. 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찾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서류를 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첨부를 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직원이 또 그 자료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곳에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거 추천을 하되 이제 네. 그 업종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조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강의 자료를 따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노다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강의 자료를 네.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조금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제 그 경리나라 사용자분들이 강의 자료를 네. 또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하는 자료를 제가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시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경리나라 오픈 채팅방에 가운데 들어오시면 네. 네, 경리나라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받아서 이제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저희 더보기 보시면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따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노다나님 강의 자료 따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이 강의 자료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것도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진님께서 이제 교육과 활용법을 함께 강의해 주시니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라 시인님께서 강의 자료 정리된 거,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조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경리나라에 직원 등록을 했다면 이제 이번 달에 저희 급여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업무를 경리나라로 간편하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네, 이번 달에 우리 회사의 급여 자료를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세무 탭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고서 탭에서 우선 설정하시기 전에 자료를 전달하려면 나의 세무대리인 정보가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톱니바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눌러 보시면 이제 나의 세무대리인 정보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세무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무대리인 정보 조회하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 급여 자료 작성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까지 계산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해 주는 경우이고요. 급여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급여 지급 항목을 먼저 설정하시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제 보시면 톱니바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근로자, 사업 근로자, 네, 사업소득자 입력 항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배당 소득은 없습니다. 네, 배당 소득은 없네요. 네. 네. 그 일반 근로자 입력 항목을 설정을 누르게 되시면 네. 지금 현재 지급 항목에 기본급, 상여,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저희가 급여 대장을 실제 보고 저희 회사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네, 저희 회사에 있는 급여 대장을 보시면서 지급 항목의 이제 순서를 기반으로 이쪽에 추가를 하시는 게 이제 입력하실 때나 그 자료를 받아보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급여라는 게 이제 세무 대리인과 실제 회사가 같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양식이나 방식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맞춰놓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달에 변동된 급여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네,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변경을 누르시면 저장을 누르시면 세무사 사무실 그 이메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이 조금 이게 빨라졌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저희가 변동 내역을 하실 수 있고 급여 내역을 이렇게 세무대리인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저희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랑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세무사랑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사랑 프로그램. 보통 네. 이제 더존을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저희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랑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제 전달된 급여 내용을 마감할 때 이쪽 8번 쪽 보시면 모바일에 급여 연동이 있어요. 네, 요걸 누르시면 이제 저희 경리나라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이제 급여 대장이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세무 대리인에게 잘 소통하셔가지고 이 급여 마감하시고 연동을 요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측에 이제 저희가 급여 대장 등록을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 그 세무 대리인이 급여 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무사랑 뉴가 떠 있네요. 네, 뉴가 떠 있게 됩니다. 네.
네, 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저희 급여 대장 가져오기 해서 네, 조금 빨리 네, 넘어갔는데 급여 네, 대장이 들어와 있어요. 네, 급여 대장이 네. 들어온 거를 2번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괄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일괄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혹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오류 있으니까 요거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하셔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잠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경리나라를 통해서 급여 변동 내역을 네. 바로 세무대리인한테 전송하는 게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에는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경리나라로 바로 급여 대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급여라는 것들이 중요하니만큼 저희가 아무래도 수기나 이러한 손을 거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들이 네. 조금 더 물론 검증은 있어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 종수리님 배당소득 네 너무 아이고. 늦게 하셨습니다. 네, 이 종수리님이 배당소득 올리신 거는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네. 케이스인가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방금은 이제 세무사랑을 쓰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더존. 아무래도 더존 스마트A가 저희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더존 스마트A를 쓰는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 어떻게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리나라에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존을 쓰시는 아마 세무 대리인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네. 90% 이상 아하.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네. 매입 지출 탭에 아까처럼 이제 급여 관리 그리고 급여 대장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급여 대장 등록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엑셀 일괄 등록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네,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이제 양식을 선택하세요가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A 급여 대장을 양식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급여 대장을 수취하실 때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매월 해당 양식으로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급여 대장을 아래와 같은 엑셀로 받으셔야지 경리나라 양식으로 뭔가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제 급여 대장을 이제 더존에서 수취할 때 네. 이러한 특정한 양식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경리나라에 올릴 때에 네. 또 다른 어떠한 변환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두셨다가 이제 세무 대리인이 만약에 더존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수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양식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캡처하셔가지고 네, 보내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면 네,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더존 엑셀 급여 대장을 경리나라 양식으로 해서 수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를 해보면 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네, 파일 네. 암호 설정 시 처리 불가.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오류가 뜨실 거예요. 이게 이제 더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엑셀 저장할 때 필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암호를 네. 해제하고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암호를 해제하는 네.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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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엑셀에 걸린 암호를 해제하는 네. 방법은 이제 해제할 해당 엑셀 파일 양식을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네,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 있어요. 네, 파일 들어가셔서 저희 정보, 네, 정보 상단에 파일 정보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고 암호 설정을 클릭하시면 네,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문서 암호화. 여기에 이제 암호에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이나 이제 별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지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우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다음 작업을 해야지 이제 네,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신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격리나라 급여대장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상으로 바로 업로드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기속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장까지 되는 거를 확인을 네. 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급여대장이 잘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여기 급여대장에 이제 등록된 급여대장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급여 명세서랑 상세 네. 내역을 볼 수 있군요. 네, 상세 내역을 보실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지금 보시면 네. 급여 명세서를 이제 한 번에도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대상을 체크를 하시고 우측에 3단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인쇄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선택한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가 한 번에 다운받아집니다. 네. 네, 해서 이제 서면으로 전달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등록한 급여대장을 급여대장 형식으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3단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엑셀로 변환하기 클릭하시면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엑셀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면 이제 더 좋은 양식으로 받을 때에는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어떠한 그 특정한 양식을 신청해서 받아야지 이제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해제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경환님께서 강의 많이 해보셨나요? 말씀 너무 잘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강의를 많이 네. 해보셨나요? 아니요, 많이 해보진,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네. 네. 공개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네. 아까 그 100여 개 이상의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애엄마 K님께서 저희 회사 담당자님이신데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친절하시고 네. 스마트하십니다. 멋집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야님께서 지금 강의 내용 화면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의 화면은 아마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으니 그거를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지금 이제 노시진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임금 명세서와 급여 대장의 차이 네. 이제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은 저희가 기록해 놨다가 한 번에 조금 답변을 드리거나 만약에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오픈 채팅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죠. 또 제가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하는 시간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가 더 있군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떠한 케이스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격리나라 양식으로 업로드하는 경우인데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급여대장 엑셀이 있으시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여대장을 사용하시는 경우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에 급여대행을 맡기셔서 급여대장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서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급여대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급여대장들을 격리나라 양식으로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복 업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격리나라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체나 사원 관리 그리고 급여 명세서 관리까지 일원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효율적인 업로드 방식을 찾으셔서 선택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네.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엑셀 일괄 등록하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격리나라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네,
경리나라 급여대장을 클릭하셔서 네, 우측에 보시면 경리나라 양식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네, 해당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열기를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리나라 양식이 네,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 적색으로 지금 보이는 항목들이 필수 값이에요. 그래서 지급 항목 그리고 공제 항목 이 항목들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항목들로 전체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특정한 항목이 있으면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돼야 네.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기본급 식대 차량 지원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네,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네, 입력하게 되면 네,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입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이 앞쪽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급여대장 순서에 맞게끔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입력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매월 어떻게 이걸 매월 다운받아서 다 입력하고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경리나라에 업로드를 한번 하신 거를 미리 복사해서 다음 달 급여대장으로 만들어 두시면 변동된 사항만 수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 더 급여대장 올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네, 매월 반복되는 업무이니만큼 네.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세팅해두고 이제 변경 사항만 업데이트 해나간다 네, 라는 맞습니다.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장한 경리나라 업로드 양식을 등록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실무 파일도 아까 이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저희 회사에 맞는 급여대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했던 그 실습 파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픈 채팅방에 가입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체를 실행하는 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급여 이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급여대장을 결의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급여대장을 클릭하신 후에 결의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을 누르셔서 네, 결의서 작성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은행 쪽 넘어가시면 네, 급여 이체 탭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금 계좌 설정을 해주시고 잔액 조회하신 다음에 즉시 이체를 하실 건지 예약 이체 하실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약 이체가 되는 곳도 있나요? 네, 예약 이체는 참고로 현재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만 지원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은행만 현재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측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저희가 요번에 등록한 이체할 그 급여대장을 클릭하시면 네,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급여대장이 확인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 급여대장을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그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넘어가 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급여대장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체 실행을 누르게 되면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이체가 완료가 됩니다. 이체까지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네, 네, 상당히 제가 지금 간단히 본 것만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체가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급여 이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네, 또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야님께서 오픈 채팅방 엑셀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안 열려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그 같이 만드는 이 네. 스텝이 같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엑셀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파일명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4개이고요. 네,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동리님께서 강사님 사비로 준비하는 이벤트보다 이제 저희 그 주최하는 저기 상단에 보이는 경리법인 1조 그리고 경리나라가 주는 이벤트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네. 또 어떠한 단계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은 이렇게 이체까지 실행했다면 저희 영수증을 보내듯이 그 직원분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급여 이체가 완료되었다면 이 급여 명세서를 직원분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게 21년 11월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고요.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제부터라도 격리나라로 편하게 급여 임금 명세서까지 교부를 해보세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임금 명세서 이제 급여 명세서랑 임금 명세서랑 사실 등록하는 거는 격리나라에서 그 체크만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임금 명세서의 경우에는 필수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계산 시기라든지 뭐 시급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명세서를 보낼 때 네. 급여 명세서 미리 보기가 이제 이쪽에서 가능한데 여기서 혹시라도 오기입이나 이런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명세서를 보낼 직원분들을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이제 급여 명세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 전송하기, 이메일 전송하기, 그리고 그림 메시지 전송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메일 전송하기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 네. 카카오톡과 이메일, 그림 메시지 세 가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출력해서 이제 그 교부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제 세 가지에 이렇게 카카오톡, 이메일, 그림 메시지까지 한 번에 격리나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전송하기는 이제 건당 10포인트가 이제 건당 1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림톡 미리 보기 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가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가. 편리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편리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제 그 급여 내역들이 명세서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전송하기는 저희 아까 직원 등록할 때 이메일 등록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네. 자동으로 이렇게 떠서 네. 전송만 누르면 이메일로 일괄로 전송이 됩니다. 네, 그 제목이나 이런 내용들은 수정해서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그림 메시지 전송하기. 네, 요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 PDF 주소가 가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 메시지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네,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급여를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포인트 충전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이 더보기라는 포인트 아이콘이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 더보기 클릭하시면 비즈 포인트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고 해당 탭에서 잔여 포인트도 확인하시고 충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포인트 1포인트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포인트가 1원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고 이제 특정한 걸 보낼 때는 이제 포인트가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여 명세서를 일괄로 보내는 게 가장 저는 보기에 조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카카오톡, 이메일, 그림 메시지 세 가지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또 특별한 네.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저희의 절차는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급여 이체를 했다고 하면 네, 급여 이체가 잘 되었는지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급여와 사대보험, 출금된 내역을 손익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급여 대장이에요. 네. 급여 대장이고 여기 보시면 지급 내역 그리고 공제 내역 차인 지급액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지급 내역은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급 합계. 네, 요 금액이 저희 비용으로 저희 회사의 급여 비용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분계로 하면 이제 차변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내역 및 차인 지급액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 이 1007만 5,010원. 네. 네, 이게 지금 보통 예금 저희 통장에서 실제로 이제 출금되는 차인 지급액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예수금 요거는 이제 저희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직원 부담분에 대한 그 예수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공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저희 카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 지금 이 보여지는 양식이 더 좋은 양식이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더 좋은 양식인가요? 더 좋은 양식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네. 양식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떠한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넘어가 보면 4대 보험 출금 처리 관련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급여가 나갈 때 이제 4대 보험도 같이 출금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출금이 되실 건데 해당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용도를 걸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급여 대장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이 150만 원 나갔는데 지금 국민연금 이제 합계가 75만 5,230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그 급여 대장에 있는 직원 부담분이기 때문에 네.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서 이제 예수금 납부를 하시고 기타 출금에서 네, 지금 새로 개정된 네, 경리나라 그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용도에서 기타 출금 누르시면 우측에 이제 다건 입력이라고 있어요. 네, 다건 입력이라고 있는데 다건 입력이라는 걸 눌러서 금액 분할을 하신 다음에 네, 예수금 납부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제 잡고요. 이렇게 반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금 납부는 이제 부채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은 이제 비용, 저희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대 보험이 통합으로 출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급여 대장상에 4대 보험을 더한 금액을 잠시만요. 네. 4대 보험을 더한 금액을 예수금 납부로 잡아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이거를 사실 다 어떤 그 저거 비용인지 다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차피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등 이제 회사의 그 용도로 금액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급여 관련해서 출금이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갈 거예요.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예수금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출금이 됐을 때 용도에 예수금 납부로 잡아주시고 네, 내용에 어떤 소득세인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출금될 때 사업소득세 이렇게 나갔는데 보통 출금될 때 지방세 그냥 지방소득세 약간 소득세 이런 부분으로만 세금 막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3자가 보거나 뭔가 누군가가 정리를 할 때 이게 어떤 세금이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0일 날 나갔다라고 하면은 원천세구나라고 그냥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10일 날 납부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세금인지 내용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자료가 이제 어떤 네. 것인지를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경리나라 출금 내역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출금 내역을 처리하고 그래서 차인지급액 그리고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야지 손익계산서에 이제 정확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검증과 보고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다 이어져야지 이제 보고 단계까지 올 수 네.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일치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정확한 손익 보고서에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남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은 꼭 이렇게 정확하게 손익을 반영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라이브 강의 관련해서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간단히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같이 나누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 이제 급여 명세서와 임금 명세서의 어떠한 네네. 차이를 물어보는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는 이제 항목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2021년 11월부터 네,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교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임금 과태료가 명세서 네, 교부가 의무화가 됐다는 네,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네. 지금까지 혹시 안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경리나라 해당 기능을 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네. 네, 그 항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나야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 사무소에서 네, 더 좋은 양식으로 받는데 PDF로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다시 엑셀로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업로드 하실 때 엑셀로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잠시만요, 마우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그 경리나라 업로드 하실 때 그 더 좋은 양식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제 양식을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는지가 캡처 파일로 나와 있어요. 네. 해당 내용을 캡처하셔가지고 세무대리인한테 이런 방식으로 엑셀로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네. 더 좋은 임금 명세서 양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 중간에 이 부분은 캡처해 놓고 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네. 이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네. 댓글에 네. 효정장님, 네. 강의 자료는 꼭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아마 이제 컨설턴트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숲을 조금 보여주면서 나무도 조금 보여주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수준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경력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에 조금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요번에 경리나라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같이 같은 화면 보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상 문제가 조금 있었어서 제가 오늘은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같은 화면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만 이제 골라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쇼츠 형식이라든지 그 쇼츠에 이제 실무 파일까지 같이 해서 좀 유튜브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이제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중이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로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쇼츠도 아마 간단하게 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네.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재훈님 문자 몇 시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클라라 시님께서 현재는 세무대리인 기장을 하고 있는데 인사급여를 사용하면 기장 의뢰하지 않고 자체 업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어떠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경리나라 인사급여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해당 인사급여 기능에 그 직접 이제 전자신고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정도는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완전 자체 기장까지를 안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체 기장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손익과 그리고 재무제표가 나와야지 이제 자체 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기장을 안 맡겨도 된다.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인사급여만으로 전자신고는 가능합니다. 네, 원천신고는 가능합니다. 인사급여만으로 원천신고는 가능하다. 네. 하지만 이것들을 만약에 목적이 자체기장이라고 하면 네. 자체기장은 사실은 이 급여나 이 원천신고 이외에 나머지 이제 손익에 대한 부분 또 그쵸. 조정이나 네.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또 이제 포함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체기장의 영역으로 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라는, 저희 회사에 맞는 용도라든지 이런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부가세 신고도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은 세세히 잘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75명 분께서 같이 저희하고 시청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점심시간임에도 상당히 오기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자체기장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라는 부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안내를 드리면 지금 이제 너무나 듣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실무자라고 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6시에 한 번 더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마 좀 유사한 강의에 조금 더 붙여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오늘 중간까지밖에 못 들었다. 또는 오늘 네. 듣고 싶었는데 내가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들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초보 격리분들, 초보 사업자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따가 6시에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함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식사를 하러 가시면 매우 맛있는 네. 식사가 될 것 같죠? 네, 혹시 뭐 이따 6시에도 저희가 한 네. 번 더 라이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인사급여나 이제 임금명세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6시에 저희 이제 박예진 팀장님을 한 번 더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라던가 이러한 곳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초보 사업자분들을 위해 차변, 대본 등 기본적인 세무 용어 설명, 비용 처리 시 매출 증빙 항목 설정.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교육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또 개정 과목에 대해서 네. 조금 알고 싶다. 사실은 개정 과목과 유사한 게 격리나라에서 용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격리나라 용도가 어떻게 개정 과목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세무신고로 연결까지 되는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저희가 따로 다루고 회사에마다 맞는 그런 개정 과목 설정법이라든지 네. 그 세무신고까지 연결까지 직접 해드리고 신고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 같은 거 너무 의견 주신 게 너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밑에 설문 쪽에다가 남겨주시면 반영해가지고 꼭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격리나라 용도에서 보면은 뭐 간식비, 네. 회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재무제표라고 만들어질 때 네. 어떠한 항목으로 가는 거지라고 궁금했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다 이제 서로 간의 연결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간식대나 뭐 복리후생비를 뭐 간식대, 뭐 음료대, 네, 뭐 여러 맞아요. 가지로 이제 많이 쓰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다 이런 용도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내용들은 복리후생비로 거의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합쳐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용도를 그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용도에 대한 기준도 이때는 이걸 걸었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걸었다가 다른 사람이 걸었을 때 또 다르게 걸었다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 정말 기준을 잘 마련하고 기준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정말 우리 회사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거를 저희가 직접 방문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이제 카톡방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도라는 게 그럼 사실은 관리회계 측면에서 이제 회사에 조금 실질을 반영한 거라고 하면 네. 이제 이것을 개정 과목으로 옮긴다는 건 네. 이제 이거를 조금 세무회계적인 측면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조금 변형하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들도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최경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격리나라로 하면 회계를 몰라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우선 격리나라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회계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용도라는 걸 거는데 사실상 이게 말씀드렸듯이 계정 과목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손익에 반영되는 용도가 있고 자산이나 부채로 반영되는 용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잘 용도 설정만 잘 하시면 회계를 모르셔도 네. 보고서를 이제 손익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도라는 것들을 잘 설정을 하면 이것들에서 뭐 차변, 대변 이러한 네. 또 회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네.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회사에서 벌고 그리고 남은 것, 쓴 것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 네. 격리나라와 회계 프로그램 차이점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맞아요. 이제 회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요것도 이제 용도가 우리 회사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말 손익에 반영되는 용도인지 이거를 잘 설정하시면 실제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처럼 손익을 똑같이 동일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 자주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의 차이가 보통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 이제 뭐 더존, 스마트A, 뭐 세무사랑도 있지만 뭐 ERP도 있고 뭐 이카운트, 네, 맞아요. 네. 네. 얼마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ERP 프로그램들은 이제 차변 대변을 다 입력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격리나라는 이제 용도만 설정하셔가지고 통장이랑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네. 네, 연결하셔가지고 관리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충분히 네. 좋은 회계 자료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리상님께서는 이제 격리나라의 손익보고서를 네.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회계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네. 부분을 또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용도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면 네. 실제 회계 자료와 비슷하게 네. 조금 뽑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격리나라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이제 격리나라에는 또 공제불공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손익이 안 맞는 이유가 공제불공제 체크를 안 하셔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불공제까지 잘 설정하시면 저희가 미리 예상 부가세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예상 저희 회사에 이제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예상 부가세, 예상 소득세가 약간의 그 레인지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를 내가 매월 예측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격리나라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기반에 저희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다 관리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진제키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격리 파트 직원이 계속 바뀌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격리나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영관리, 특히 이제 회계 파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라는 부분에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격리 직원이 계속 바뀌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대표님에게 이제 조금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고객사가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 직원분이 더존으로 네, 10몇 년 동안 네, 더존으로 자체 기장을 거의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면서 그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랑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셔가지고, 네, 인연이 되셔서 그 직원 아예 신입, 네, 사회초년생, 격리회계 사회초년생 신입이 네, 신입을 이제 10몇 년 채용을 동안 해서 했던 네. 이제 직원 대신에 들어오게 됐군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네. 인수인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서 거의 제가 직접 들어가서 네,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칭을 하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네. 혼자서 손익보고서나 미수미지예금 관리도 다 잘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수출 수입도 있는데 외화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신입 직원이 네. 이제 어떠한 기준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네. 배워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자체에 어느 정도의 손익이라던가 네. 아니면 수출 수입이나 이런 외화 관리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직원은 되게 네. 많은 성장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코칭해 주시는 걸 하시는군요. 네, 코칭하고 이제 네. 직접 이렇게 설정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회사의 정보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혹시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제 검증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코칭을 하고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니모아님의 자료 수집, 온라인 매출 수집 시에 경리나라 프로그램에 깔려 있지 않은 사이트들, 네, 있을 거예요. 뭐 자체 사이트라던가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 매출 파악을 해야 되나요? 네. 라는 부분. 네. 네,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이제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만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네, 통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보통 제가 직접 들어가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을 그 쇼핑몰별로 통합을 한 다음에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집계를 해서 이제 일별이나 주별 아니면 뭐 이런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것도 경리나라 이제 일괄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별도의 작업이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영수증도 이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요거는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경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둬서 이제 집계를 조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야님께서 반님 의견처럼 정말 진짜 초보자들을 위한 세무용어 등의 설명이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잘하시는 실무자들의 강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영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확인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네. 이게 어떻게 난이도를 해야 되지? 얼마만큼 자세하게 해야 되지? 이러한 거에 네.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정말 경리나라를 사용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정말 일부분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통장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네,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같이 사용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 맞는 격리 업무 회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쓸 수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제 그 큰 틀부터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아까 전체를 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Y와 What과 How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더 이제 심화 강의는 네. 이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제 네. 주신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이제 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쉼없이 달려온 게 벌써 1시간 반이 넘었고요. 사실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그리고 점심도 걸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함께 해주신 경리나라 사용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도 남겨주시고 채팅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아까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네. 첫 네.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강사님? 네, 오늘 되게 많이 떨리고 사실 준비한 거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네.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6시에도 한 번 더 강의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 조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알찬 자료들을 조금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더욱더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할 텐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네. 이따 6시에 뵙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해당 강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영상들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그 의견과 네,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라이브 네. 강의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잘 감사합니다. 네. 하셨던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이제 격리회계 업무가 이제 초보라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을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 또는 실무자분들에게 마지막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모든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등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격리회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격리 업무의 시장에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는 이제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그리고 격리회계 실무자에게는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컨설턴트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경리나라 TV 유튜브 다시 보기로 제공되고 이제 급여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실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저희 경리나라 오픈 채팅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SNS 이벤트 그리고 이제 리뷰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격리법인 1조 네. 이제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격리나라 실무에 관련해서도 영상이 조금 올라와 있나요? 네, 실무 관련해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급여 관련 내용에서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아예 프로그램으로 이제 천천히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이 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따가 6시에 한번 조금 더 천천히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강사님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요. 웹캐시와 격리법인 1조가 함께하는 격리나라 실무 비법은 또 6월에 함께 이제 박예진 컨설턴트님과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